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어제 정경심 씨가 검찰에 네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그동안 워낙 비협조적이어서 이 검찰 수사가 많이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네 번째 소환 조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조사할까 이런 기대를 모았는데, 어제는 놀랍게도 17시간가량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경심 씨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정경심 씨는 검찰에 머물렀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경심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검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어제 검찰개혁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이제 밤 9시가 넘으면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개혁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자, 이때 밤 9시 때쯤 나오면 정경심 씨는 그 시위대를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7시간, 정확하게는 16시간 50분 동안 정경심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머물렀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피의 사실 공표 등의 이유로 지금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뭔가 큰 게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훨씬 정경심 씨가 오랫동안 검찰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쯤 정경심 씨는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소환입니다. 역시 정경심 때문에 만든 이 룰, 사건 관계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경심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시간은 8시간 4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사는 오전 9시에 시작돼서 오후 5시 40분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서 열람,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 검찰 신문 조서를 열람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심야 열람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정을 훌쩍 넘겨서 전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처음 출석했을 때는 정경심 씨가 몸이 아프다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검찰 진술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8시간 40분 동안 받았는데 이 검찰 조서를 읽으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겁니다. 자, 이런 정황들을 보면 뭔가 정경심 씨 측이 긴장할 만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합뉴스와 KBS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정경심 씨에 대해서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일과 5일, 8일에 이어서 네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그 전에 소환조사 때는 시간도 작았고 정경심 씨가 비협조적이어서 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라든지 증거인멸 문제 등등을 했는데 다투었는데, 어제는 본격적으로 가장 심각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조국 펀드,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 총장명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18일 날 첫 공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물어봤을 거지만 결정적으로 혐의가 위중한 것은 사모펀드 관련입니다. 어제는 사모펀드 의혹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 씨는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주식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서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차명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정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코링크피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이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이 설립 자금을 차명으로 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운용사를 알고 있었고 또 이 코링크 P를 통해서 진행되는 몇 가지 2차 전지업체 WFM이라든지 IFM이라든지 또 웰스 CNT 같은 그런 투자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이런 주식을 사몬다든지 또 다른 처남의 이름으로 조국의 처남 그러니까 정경심 씨의 남동생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또 설립자금을 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건데 8시간 40분도 제가 볼 때는 짧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모킹건으로 볼 수 있는 정경심의 노트북의 행방도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이 노트북을 여의도의 켄싱턴 호텔에 직접 전달해줬다고 했는데 그리고 CCTV에도 다 찍혔는데 정경심 씨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방은 받았지만 노트북은 없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부인입니다. 황당한 부인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정경심 씨가 어제 어떤 진술을 했고 검찰이 어떤 핵심적인 물증을 내놓았는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17시간이나 정경심 씨가 머물렀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제 조사가 미진했다면 검찰은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조국의 동생이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서 지금 검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정경심도 건강상 이유로 지금 계속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입원해버려서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적도 있고 지금 계속 그 주장을 변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재관 부장판사의 경우를 보면 지금 법원은 과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까 이런 의심도 듭니다. 지금 법원 전체가 비판받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또다시 정경심 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시켜버린다면 상당히 검찰은 힘들게 됩니다. 물론 구속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법원이 이것을 기각했다면 또 민심이 폭발하겠죠.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피해자 중에서 조국 장관 일가처럼 이상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법무부 장관 가족들의 위세가 등등합니다. 자, 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칠 건지 또 한 번 더 부를 것인지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정경심 씨가 조사받은 양과 내용을 보면 미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정경심 씨는 법꾸라지 형태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는 이 증거를 보완하고 또 다른 혐의를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조만간 우리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17시간 동안 16시간 50분 동안 정경심 씨가 검찰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뭔가 심각한 뭔가가 트였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